때는 정조 대왕 12년, 조선이 청나라와의 활발한 교역으로 황금기를 누리던 평화로운 시절이었습니다. 전쟁의 상흔은 아득히 멀어지고 백성들의 얼굴에는 풍요로운 미소가 가득했던 때였습니다. 한양의 번화가, 웅장한 기와가 늘어선 김대감 댁에는 28의 젊은 과부, 이화영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역관 출신의 거상으로 유창한 청나라 말솜씨와 뛰어난 상술로 막대한 부를 쌓은 인물이었습니다. 비록 신부는 중인이었으나 그의 재산은 웬만한 양반 가문도 부러워할 정도였지요. 김대감은 그 재물의 힘을 알아보고 자신의 아들과 화영을 혼인시켰습니다. 덕분에 그는 참판 자리에 오를 수 있었지만 그 행복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화영의 남편이 청나라에 다녀온 후 원인 모를 병으로 시름시름 앓다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그 후 화영은 삭막한 시댁에서 껍데기뿐인 양반 며느리로 숨막히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얌전한 과부였지만 그녀의 내면에는 뜨거운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홀로 지새우는 긴 밤은 견디기 어려웠고 자유로웠던 친정 시절이 사무치게 그리웠습니다. 한숨, 이것이 진정 내가 원하던 삶인가. 이 황금 세상 속에서 나는 서서히 말라가고 있구나. 한편 화영의 몸종인 26살의 복수는 노처녀 신세를 한탄하고 있었습니다. 눈이 높아 주변 머슴들은 거들떠보지도 않다가 혼기를 놓쳐버린 그녀는 마음 한편으로 신분 상승의 꿈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진작에 시집가서 애라도 낳았어야 했는데. 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을 순 없지. 내 인생을 바꿀 기회를 꼭 잡고 말 테야. 어느 날 복수는 심부름을 다녀오던 길에 가난한 양반 선비 강민준을 보게 되었습니다. 29의 민준은 늙고 병든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선비였으나 집안이 너무 가난하여 글공부를 중단하고 남의 땅을 붙이는 소작농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눈 감기 전에 며느리를 보는 것이 소원이라 입버릇처럼 말했지만 민준에게는 언감생심 꿈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복수는 비록 가난하지만 반듯한 양반인 민준을 보고 마지막 희망을 품었습니다. 저 선비님이라면 내 인생을 바꿔줄 수 있을지도 몰라. 영리한 복수는 기묘한 꾀를 내어 동네에서 보쌈꾼으로 이름난 마천을 찾아갔습니다. 마천 어르신, 저를 강민준 선비님 댁으로 보쌈해다 주십시오. 성공하시면 제가 모아둔 돈을 전부 드리겠습니다. 마천은 민준을 찾아가 복순의 이야기를 넌지시 건넸습니다. 강선비. 김대감 댁 몸종이 자네를 마음에 품고 보쌈해달라 청을 넣었네? 자네만 좋다면야. 어떤가? 민준은 가난한 처지에 망설였지만 어머니의 소원을 저버릴 수 없어 결국 승낙하고 말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님의 마지막 소원이신 그리해 주십시오. 휘영청 보름달이 뜬 밤, 마천은 일꾼들을 이끌고 김대감 댁 담을 넘었습니다. 복수는 방 안에서 가슴을 졸이며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런데 하필 그 시각, 화영이 복순에게 물을 것이 있어 방으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화영의 뒷모습을 복순으로 착각한 마천은 순식간에 그녀의 입을 막고 보쌈하여 민준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민준은 곧 자신의 아내가 될 여인을 기다리며 긴장된 마음으로 보자기가 풀리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보자기에서 드러난 것은 몸종이 아닌 고운 비단 옷차림에 기품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속마음, 이상하다. 몸종이라 들었는데 어딘가 모르게 귀한 티가 나는구나. 동이 트기 전 낯선 초가집에서 눈을 뜬 화영은 옆에 앉은 남자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여기가 어디며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민준은 그제야 여인이 뒤바뀐 것을 알고 사색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마님. 송구합니다.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거상의 딸이었던 화영은 순간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빠르게 머리를 굴렸습니다. 속마음, 복순이 대신 내가 보쌈을 당해온 것이로구나. 답답한 시댁에서 벗어날 기회. 이것은 하늘이 내린 기회라. 마님,
송구하오나 어서 댁으로 돌려보내드리겠습니다. 양반 체면이 말이 아니실 텐데. 아닙니다. 어차피 돌아가도 저는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 죄로 죽은 목숨입니다. 차라리 이것을 인연이라 생각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민주는 달빛에 비친 화영의 아름다운 얼굴과 당찬 태도에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정녕. 저와 살아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저는 찢어지게 가난한 소장농일 뿐입니다. 돈이라면 제가 벌면 됩니다. 저는 역관의 딸로 아버님께 장사하는 법을 어깨너머로 배웠습니다. 민주는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싶었습니다. 하늘에서 복덩이가 굴러들어온 것만 같았지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함께 살아봅시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의 어머니는 아들 곁에 화영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아가. 이 처자는 누구냐? 어머니. 어젯밤에 제게 시집온 제 아내가 될 사람입니다. 화영은 당차게 시어머니에게 큰 절을 올렸고 어머니는 그런 며느리가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십시오. 돈은 제가 벌 수 있습니다. 서방님은 글 공부에만 전념하시게 할 것입니다. 그날 밤, 화영은 곱게 단장하고 민준을 기다렸습니다. 어색해하는 민준에게 그녀가 먼저 다가갔습니다. 이제 부부가 되기로 하였으니 첫날 밤을 치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민준은 이런 적극적인 여인은 처음이라 당황했지만 이내 그녀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래야지요. 그럼 제가 부인이라고 불러도 되겠소? 그럼요, 서방님. 어서 저를 안아주세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고 서로에게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한편 김대감 댁에서는 화영이 스스로 보쌈을 당한 것으로 알고 양반 체면 때문에 쉬쉬하며 사건을 덮어버렸습니다. 복수는 마천에게 따졌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어둠 속이라 내가 실수를 했네? 미안하이. 다른 사내를 알아봐 주겠네? 화영과 민주는 정한수를 떠놓고 조촐한 혼례를 올린 후 진짜 부부가 되었습니다. 화영은 민준의 글재주가 상당함을 알아보고 그에게 다시 글 공부를 시작하라고 독려했습니다. 내가 다시 글 공부를 하면 우리 식구는 어찌 먹고 산단 말이오. 나는 이미 포기했소. 서방님은 저만 믿으십시오. 제가 장사를 해서 뒷바라지를 할 것이니 걱정 말고 과거 급제할 생각만 하십시오. 화영은 친정 아버지를 찾아가 장사 미천을 빌렸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당돌함에 혀를 내둘렀지만 이자를 확실히 갚으라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아무리 내 딸이라도 이건 거래다. 반드시 이자와 원금을 갚아야 한다. 물론입니다. 아버님. 곧 몇 배로 불려 갚겠습니다. 화영은 그 돈으로 한양 종로에 화연이라는 이름의 비단 가게를 열었습니다. 청나라의 최신 유행을 접목한 그녀의 옷은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고 가게는 금세 한양 사대부 마님들의 사랑방이 되었습니다. 낮에는 카리스마 넘치는 여장부로 밤에는 사랑스러운 아내로 변하는 화영의 모습에 민주는 매일이 행복했습니다. 서방님, 사내의 몸이 이렇게 좋은 것을 이제껏 어찌 참고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웃음. 부인은 참으로 신통방통한 사람이요. 낮에는 장수 같고 밤에는 선녀 같으니. 화영의 헌신적인 뒷바라지 덕분에 민주는 코피를 쏟아가며 글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민주는 소가에 이어 대과까지 급제하여 정팔품 이조저랑 벼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감격하며 내가 해냈소, 부인. 이 모든 것이 다 부인 덕분이요. 눈물을 흘리며 아니에요, 서방님. 제 눈이 틀리지 않았던 겁니다. 서방님은 정말 훌륭한 분이세요. 두 사람은 한양에 번듯한 기와집을 마련했고 민준의 집안은 다시 명예를 되찾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그냥 며느리가 아니라 복덩이로구나. 복덩이야. 하지만 행복도 잠시,
화영의 과거를 아는 예시댁 친척이 나타나면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보시오, 강대감. 대개 부인이 바로 김대감 댁의 며느리였던 그 과부가 아니시오. 어찌 된 일이오?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습니다. 화영은 민준의 출세에 걸림돌이 될까 봐 밤잠을 설쳤습니다. 서방님, 저 때문에 서방님의 명예에 흠이 가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제가 떠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당신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었소. 소문이야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질 것이오.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돼요. 민준은 꿋꿋하게 아내를 지켰고 더욱 청렴하고 유능한 관리가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화영 역시 장사를 더욱 열심히 하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사람들의 편견에 맞섰습니다. 시간이 흘러 사람들의 시선도 점차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진심이 통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화영이 임신을 했습니다. 부인. 정말 고맙소. 우리에게 아이가 생기다니. 이제 정말 완전한 가정이 되는군요. 서방님을 닮은 훌륭한 아이가 태어날 거예요. 마침내 화영은 늠름한 아들을 낳았고 온 가족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집안의 대를 이을 아이가 태어났구나. 며느라가 우리 집안의 은인이다. 아이가 태어나자 주변의 시선은 더욱 호의적으로 바뀌었고 사람들은 화영을 현명한 아내이자 훌륭한 어머니로 칭송했습니다. 민주는 조정에서 더욱 인정받아 승승장구했고 화영의 비단 가게는 궁중에서도 주문이 들어올 정도로 번창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마루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며 지난 날을 회상했습니다. 부인. 우리가 이렇게 행복해질 줄 누가 알았겠소. 서방님, 저도 이런 행복이 있을 줄 몰랐어요. 이제는 정말 서방님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나도 그렇소. 이제 당신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소. 두 사람의 사랑은 육체적 끌림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고 지지하는 진정한 사랑으로 깊어졌습니다. 몇 년 후, 화영은 부인을 쏙 빼닮은 예쁜 딸을 낳았습니다. 아들과 딸을 둔 완전한 가정을 이룬 그들은 한양에서 가장 존경받고 사랑받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온 가족이 벚꽃이 만개한 길을 따라 나들이를 나섰습니다. 그때 보쌈꾼이 부인을 잘못 데려온 것이 우리에겐 최고의 행운이었소. 웃으며 그때 서방님께서 당황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네요. 지금도 당황스럽소. 이렇게 완벽한 부인을 둔 것이 꿈만 같으니까. 아이들이 달려와 부모의 손을 잡고 제잘거렸습니다. 가족의 웃음소리가 봄날의 햇살 아래 따스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민주는 정삼품이조 참판까지 올랐고 화영의 사업은 조선 최고의 상단으로 성장했습니다. 해질녘 두 사람은 여전히 마루에 앉아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사랑. 그것이 바로 잘못된 만남으로 시작된 두 사람이 이룬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